자, 오늘은 왜 살다 보면 무릎 많이 아프잖아요. 예, 슬관절염 환자예요. 예, 관절염이 좀 심하신 분이신데, 아, 사실 지금 진행 중이신 분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정형외과 선생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조금 과하게 말씀하시는 분 수술도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사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 봐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왼쪽 내측 부분이 좀 많이 조금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고 뼈의 변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환자 분이십니다. 아마 관절염 환자분들은 보통 한 집안에 뭐 여럿 계시죠. 예, 무릎하고 허리 아픈 거는 뭐 대중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서 관절염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어, 관절염이 있다라고 보면 무조건 정형외과 의사의 어떤 판단과 진행, 결정, 처치, 치료 거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그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해야지 돼라고 얘기를 하면 나 수술해야 되나 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런 병을 근골격계 질병이라 그러는데요. 근골격 질병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정형외과 의사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근골격계 통증은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뼈는 나이를 먹으면 퇴화된다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낡아간다는 거, 낡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진을 찍으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관절의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는데 다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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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뼈에 다 변형은 다 오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진을 찍었더니 관절염이 있어요. 관절이 좁아져 가지고 관절염처럼 보이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환자한테 무릎 안 아팠어요? 라고 물어보면 별로 안 아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무조건 사진상에 뭐 어떤 관절염 증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통증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반대로 뒤집으면요. 누구나 사진을 찍으면 관절염 증상처럼 보이긴 하지만 통증이 없으면 그건 병이 아니고요. 통증이 있으면 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사진상의 뭐 너무 좁아졌다 해서 그거를 원래대로 넓힌다 뭐 해서 수술을 하고 인공관절을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 조절만 되면 비록 좁아져 있다 하더라도 공간이 좁아져 있다 하더라도 통증만 조절이 되면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잘 버텨나가면 한 150년 살면 되지 않겠어요? 150년 정도만 버틸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관절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무조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어쨌든 통증 조절을 잘하는 통증 조절을 하는 걸 목적으로 두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통증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잘하는 좋은 선생님 있는 병원을 가시는 건 기본이겠죠.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에 안 좋은 동작들, 예를 들어 뭐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가지고 어떤 자식들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108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운동한다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산을 많이 탔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너무 과하게 계속 무리해서 한다든지, 혹은 일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무릎이 아플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동작들, 행동들이거든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을 병행하면서 좋은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슬관절에 대한 통증 치료는요,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 뭐냐면, 전기를 이용한 마취 통증 치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전기 마취 통증 치료는 쉽게 그냥 말 그대로 전기를 이용해서 마취를 유도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런데 국소 마취라 그러죠. 국소 마취제 리도케인 같은 걸로
마취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마취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감각이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무릎이 아프신데 아플 때 그 마취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지만 그 국소 마취제의 그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취기가 풀리면은 바로 도로 아파지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전기 마취 통증 치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마취 통증 치료를 하게 되면 그거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기를 이용해서 마취에 도달을 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도달을 시키는 건 똑같은데 마취에 도달되는 과정에서 생리학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우리 통증을 인지시키는 어떤 통증 그 리셉터라 그러는데요. 통증 세포라 그러거든요. 그 세포가 많이 만나고 활성화가 되면 많이 아픈 건데 그런 거를 일시적으로 좀 억제를 시켜주더라고요. 억제를 시켜주고 아울러서 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하는 거는 그 마취기가 빠지면 바로 아파지지만 이런 전기 마취 통증 치료를 하게 되면요, 통증이 치료받는 순간에 많이 가라앉는 동시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하루나 이틀 뭐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게 이제 이 전기 마취 통증 치료의 특징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며칠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면요, 점점 더 통증이 줄어들고 또 버티는 기간도 길어져요.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정형외과 선생님이 처방하시는 좋은 약들, 또 주사 뭐 그런 걸 같이 병행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도 조심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한 게 바로 이제 전기로 해서 마취를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현재 무릎 안쪽 부분의 감각을 좀 없애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됩니다. 좀 이따가 잠깐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환자 처음 상태에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네네. 지금 놀라지 말고 제가 이렇게 쭉 눌러볼게요. 이거 괜찮으신가요? 예.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이것도 아파요? 대부분 안 아프고 여기는 요거는 바깥쪽은요? 끝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파요. 요거는 요거는 아프지 않아요. 이것도 아프시고, 그러면 이거 하고 이게 아프다 그지? 네. 요거 뒤에는 괜찮아요? 시스템은? 다리를 잘 묶어놔야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가끔씩 오세요. 한번 치료하고 나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서 워낙 바쁜 분이고 또 집도 멀어요. 저기 제가 있는 병원은 서울인데 이분은 저기 장호원, 근데 그쪽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병원이 뭐 자랑은 아니고 전국에서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취 치료를 실시하잖아요. 마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치료한 도중에 이제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모습 그대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지금 자, 보실까요? 저게 무거운 볼인데요. 뾰족하게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푹 찌르는 느낌 있죠? 네. 네, 이쪽은. 그냥 조금 있어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검사할 건데 지금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무릎 안쪽 있잖아요. 무릎 안쪽에 감각이 둔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통증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져 있으면요. 인내역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낮아져요. 낮아지면 굉장히 통증이 민감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전기마취 통증 치료는 그 낮아진 역치를 굉장히 높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키워줘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지금 이렇게 치료를 꾸준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분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자, 네. 피시고요. 지금 아까하고 어떠세요? 좀 나아요. 음, 네네. 네, 구부릴 거고요. 네. 네, 편해요. 자, 괜찮으세요? 네네. 아까하고 좀 다르신가요? 네네. 예.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악악 소리 낼 정도로 무릎 피고 구부리는 게, 특히 피는 건 다 안 펴질 정도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치료를 대략 한 15분 정도를 하는데요. 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리치료 혹시 받으러 가시는 분들 중에서 도수치료라고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도수치료는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관절 기능이 다 좋아져야지 통증도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그 도수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다고 해서 현재 아픈 게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전기마취 통증 치료라는 걸 가지고 현재 불편한 걸 조절해 주면서 매뉴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요, 충분히 수술 안 하고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 혹시 이런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치료 같은 경우는 비단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전국에 거의 한 300명 가까이 좀 넘는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을 하실 때는 이제 그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아무 데나 괜찮은데 전기도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서 이 치료를 한번 같이 받으면서 도수 치료도 같이 받고, 거기다가 정형외과 원장님께서 주시는 약이나 주사도 같이 치료하면서 일상생활도 조심하시고 그러면 아주 빨리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